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이번에 우리 리정광의 이야기도 아니고 쪼에난 이야기도 아닌 이 마산의 이야기를 해보겠는데, 전에 자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끔씩 그리 오른팔이었었던 마산도 잠깐 나왔었죠. 여기서 마산이란 그의 강호에서의 호칭이고 본명은 마중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마산이란 놈은 이제껏 나왔었던 쪼에난 1단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베이징의 강호 바닥에선 대선배에 속한다고 하는데, 이 놈은 전에 이야기에서 나왔었던 뚜자이라는 놈과 이 같은 시대에 놀았었는데, 그야말로 이 베이징에서 제일 처음으로 생겨난 깡패 놈들이라고 합니다. 그 뒤에 뚜자이는 전체 베이징이 뒷바닥을 꽉 틀어잡았었던 강바지도 되었잖아요. 하지만 뚜자이처럼 왕이 된 놈도 있는 한편, 이 마산처럼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쫄따구도 아닌 흐지부지한 놈도 있었다고 하는데, 강호 바닥은 보통 세 가지 계층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제일 꼭대기에는 쪼에난, 리정광, 류용 이러한 큰형님들이 있죠. 그리고 그 밑에 중간 단계에는 이 바로 탕리창, 거저젠 같은 이 큰형님이 행동대장들인데 바로 중간 보스들인데, 하지만 이 마산은 그 중간 보스들보다는 멘즈가 좀 세고, 그렇다고 쪼에난이나 리정광 같은 이 큰형님에는 못 미치는 그러한 놈이라고 합니다. 그야말로 자기 앞에 실속은 못 챙기고 이 맨날 흐지부지하게 놀기만 하고 다니니 이 수중에는 돈이 한 푼 없었고 오늘까지도 이 두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나마 그 뒤에 자다의 눈에 들어와서 그 자다의 베이징의 시계 판매점을 봐주면서 먹고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, 이렇듯 베이징 강호 바닥이 원로급이자 이 산증인인 마산이 2025년이 아직까지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곱게 늙어가는 건 아니고 지금은 깜빵에서 썩고 있다고 하는데, 왜냐면 몇 년 전에 이 마산이라는 놈이 큰 사고를 치고 깜빵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바로 그의 아들 놈이었다고 하는데, 이 마산이 아들놈 또한 지 애비를 똑띠에 닮아서 이 맨날 으시으시하고 다니기를 좋아했었다고 하는데, 이어 그러한 마산이 아들놈이 또 어디서 여자들 얻어 겨드랑이에 딱 끼고는 그 나이트에서 이 흔들흔들 거리고 있었는데, 이 자기도 모르게 그만 한 같은 또래의 젊은 놈이 신발을 꽉 밟아놨다고 하는데, 그럼 웬만해서 그냥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끝내면 되겠는데, 니 내 아버지 뉘긴 짜니? 그 더와의 마산이 내 아버지다 이것들아. 그 어디서 내한테 사과를 받으러 하고 있어? 에? 이 못돼 처먹은 마산이 아들놈이 글쎄 이 지쪽에서 큰 소리를 제치는 게 아니겠냐고요. 하지만 여러분, 2020년대에 그 파리파리한 어린 놈들한테 8, 90년대 깡패 건다들을 대보세요. 그게 어디 먹히겠습니까? 그게 마산이고 뭐고 내는 모르겠고 이걸 잡아쳐라, 이런 예의가 없는 걸 얻어 쳐맞아야 정신 차리지. 그렇게 마산이 아들놈은 그 일당 3명한테 죽어라 무리매듭 쳐맞았다고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이 아들놈이 얻어 쳐맞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마산이 어떻겠습니까? 왜 얻어 쳐맞은 건데? 에? 그 너가 잘못한 게 아님 그놈들 잘못이야 하고 요 차근차근 물어볼 마산이겠습니까? 그 2020년대에 이미 60대 중반이 백발이 창창한 마산이 이 시카 한 자루를 들고서 나섰다고 하는데, 네 여러분, 제가 항상 그래도 그 8, 90년대 깡패 건다들이 세다고 하는 게가요, 그 백발머리 60대 중반이 마산이 놈들이 소굴로 쳐들어가서는 그 이제 20대인 팔팔한 깡패 건다들 10명과 맞붙었다고 합니다. 보통은 이러한 할아버지 뻘이 20대 젊은이들 한 명과도 어쩌지를 못하겠는데 마산이 놈은 10명과 맞붙다며, 그것도 그 상대방 놈들 대선명을 쓸어 눕혔었는데 이 그중에 2명은 혼수 상태에 빠졌었고 또한 1명은 이 현장에서 즉사하였다고 합니다. 이러니 그 8, 90년대 강호 바닥이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? 이어 마산이라 놈은 이 한 손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시카를 거머쥐고는 또 다른 한 손으로 이 담배를 뻑뻑 빨아대면서 그 경찰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었다고 하는데, 그리고는 그 경찰들 앞에서 피 묻은 시카를 툭 던져주고는 자수를 했었고요. 네, 이 백발인 마산이 20대 젊은 깡패 10명을 담궜다는 이야기는 이 한때 시끌벅글 했었는데, 만약에 그때 자다이가 살아있었더라면 마산이 감옥으로 들어갈 일은 없었겠는데, 하지만 그 시기엔 자다이가 이미 병으로 죽었거든요. 하지만 그래도 이제껏 자다이와 마산이 쌓아올린 인맥들 덕분에 그 마산은
총살은 면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, 아니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그 중국에서는 무조건 총살이 아니겠습니까? 근데 총살은 면할 수 있었지만 이 20년이 감옥살이를 판결받았다고 합니다. 그야말로 남은 인생은 깜빵에서 보내야 되겠는데, 이 참으로 이 깡패들의 인생이란 마지막이 참 씁쓸하죠.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마산이 그 2000년 9월에 겪었던 이야기를 함 해보겠는데, 그날도 자다의 베이징의 중성 시계 판매점을 봐주고 있던 마산한테 삐리리 전화 한 통이 왔었다고 합니다. 네, 더와이 마산인데 왜? 혹시 뭐 술이라도 사주려고? 여기서 더와이란 마산이 태어난 지명인데, 산산조자룡에서 상산도 그 조자룡이 태어난 지명이잖아.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태어난 지명을 자신이 이름 앞에 붙이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. 마산거 낸다 내요. 내 류이요. 이 류이라는 놈은 지금은 장사꾼이지만 그 젊은 시절에 깡패 건달 출신이었었는데, 바로 그 시절 마산이 수하에서 놀았다고 합니다. 마산거도 그 93년도 전에까지는 수하의 부하들이 엄청 많았었다고 하는데, 마산이 그 샹땅년에는 이 욱하면 자기가 마시던 맥주병을 쨍그랑 하고 깨서는 그 유명 가수의 눈가리를 찔러서 평생 동안 실명을 시켜줄 정도였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2000년인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로서 이 자다이 가게나 봐주지만 말이죠. 류이야 왜? 이 형아라 뭐 오랜만에 술 한잔 하려고? 그러자 예 마산 그 류이가 얘기하는데, 바로 요 술 한잔 따끈따끈하게 마시자고 전화를 드린 겁니다. 근데 그냥 술이 아니고 저희 결혼식에 축하주요. 저 요번에 장가 갑니다요 마산 그. 그러자 결혼? 마산이 기분이 대뜸 잡치는데, 결혼집에 가서 술 한잔 얻어 먹으려면 축의금을 내야 되잖아요. 하지만 저쪽에서는 마산거 일을 위스 중생 위후라고, 마산거가 단 하루라도 저희 형님이 없었으면 이 평생 동안 저희 어버이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말인데요. 저희 결혼식 주례를 맡아주시고 덕담까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그러자 주례? 덕담? 에헤. 마산이 매우 부담스러워하는데, 아그야 너 지금 내를 욕보이겠다는 게야? 내같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놈을 보고 주례는 뭔 주례, 덕담은 뭔 개똥같은 덕담이야? 네, 마산 이놈은 어렸을 때부터 쭉 무식하게 싸움만 해온 놈인걸요. 하지만 마산이 또 걱정되어 한마디 더 하는데, 그건 그렇고 류이야 너도 알잖아. 내 지금 데리고 사는 이 마누라는 1, 2, 3, 4 네 번째인데, 내가 주례를 받다가 괜히 너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하고요. 하지만 류이는 괜찮습니다 형님. 내도 마산 것처럼 이 여자 저 여자 여러 여자랑 골고루 살아보는 게 꿈입니다요. 그러니 기어이 해주세요. 네? 이 정도까지 부탁을 하는데 어떡한답니까? 알았다. 그럼 너희 결혼 주례는 내 마산 거가 해준다. 그렇게 마산이는 생각지도 못했었던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,